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할 얘기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녹음하기 전에 좀 살짝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왜냐면은 저 정말 오랜만에 댓글을 받았습니다. 댓글도 너무 어, 많이 좀 과찬이라고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지난 영상인데요.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가 제 영상이 이제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했다는 거 고무적이죠? 네,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편집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 영상은 그 위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 그 스마트폰에 스테이터스 바 나오는 거 그거만 가렸어요. 예. 그 정도거든요. 지웠어요. 크랍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폰 설정을 잘해서 이제 그것도 필요 없게 대충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그 스테이터스 바, 상태 바에 별게 없죠, 정보가. 그죠? 깨끗하죠? 네. 자, 하여튼 그렇고요. 다시 한번 그 댓글 주신 분 되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부끄럽네요. 어쨌든,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자,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매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 스터디 영상은 조금 요새 좀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올려야 될 텐데. 아무튼, 이제 자극을 좀 받아서, 오겠습니다. 이제 3번 얘기인데, 아무튼, 자, 1번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네, 1번에, 어, 수능 수학 축소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계속 후속 그 소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음 후속 소재 뭔지 소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자, 제가 이미 미리 링크를 열어놨는데요. 네, 자, 네. 기사 자체는 동화 사이언스네요. 펜 되지 않나? 네, 동화 사이언스. 네, 동화 사이언스인데, 2028년 수능 심화 수학 제외 논란. 난리죠? 자, 어, 대학생 수포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제 그 지인한테,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한테, 대포자, 대포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대수포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라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포자. 걱정하는, 좀 깜짝 놀랐어요. 고수들인데, 교수들. 제 눈이, 예, 교수님들, 걱정을 아직 계속 해왔었는데 더 커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아, 이게 펜으로 하니까 스크롤이 안 되는구나. 그렇군요. 네, 아유, 계속 이제 제가 스크롤 하려고 했는데, 펜에 꺼야 스크롤이 되는군요. 그렇지. 자, 이거는 이 그림하고 이거 아무 관련 없네요. 그냥 게티 이미지. 야, 뭐라도 넣어야 되니까 이미지를. 이 뭐죠? 이 기사님이셨네. 기자님도 참 고민이 많았겠어요. 너무 처음부터 팍 기사 나오면 이 그림, 아니 뭐야, 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을 뭘 넣을까? 뭐 고뇌하는 교수님 사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뭐 노는 아무튼 그런 거 다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너무 갑자기 시작해서 네. 자, 그렇고, 자, 보면은, 다시 끝까지. 심화 수학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수학과 교수님들은 한숨을 내셨다. 야, 이 표현 정말 좀 이 비유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이거 뭐, 직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예. 근데 진짜로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죠. 사실을 전달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보다는 아시겠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이거죠. 걱정이 커졌다 이거죠. 예전과 달리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수학을 보고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이건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죠? 앞으로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네. 실은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어제 제 이제 학생하고 잠깐 또 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얘기도 그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좀 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졸업한 친구라서 그 친구 시절의 상황은 어땠나도 궁금하고 해서 물어봤었는데 아무튼 어 수학을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수학을 버거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워요. 대학 수학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뭐죠? 수포자? 대포자가 되는 거죠. 대포자가 많다. 많다. 그냥 적당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아요, 대포자가. 그럼 많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은 거의 50% 이상 해야지 많은 거 아닌가? 적어도. 그죠? 소수가 아니다라는 표현, 이게 많다라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좀, 그냥 두루뭉술한 표현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많다 그러면은 전체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은 100명? 예를 들면 대학생 100명 있는 건 아니지만 100명이라고 치면 많다라고 하면 보통 이거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가? 많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10명도 많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한두 명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10명도 더, 10명보다 많을 것 같아, 솔직히. 이 정도 얘기면. 그죠? 근데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크다. 그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야기다. 교수님들 이야기인 거네요. 그죠? 이들은 수학 교육, 펜이 왜 이렇게 두껍지? 전 얇은 펜을 선호해서. 파란색 글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다고 빨간 펜으로 시선 공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파란색이 여전히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파란색이 이게 글씨가 얘랑 구분이 잘 안 가긴 하다, 그죠? 네, 빨간색으로 하겠다. 충격을 좀 받으세요. 자, 자, 어유 교수님들을 감히 이들은 불경한, 네, 아무튼 고등수학과 대학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건 대학 수학과의 경계에 있다. 와, 이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또 정확히 고등수학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정확히 대학 수학이라 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요거를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뒤늦게 대학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고 우려했다. 이게 우려했다는 건 쉽게 하면은 걱정된다는 거잖아요.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어, 음, 저는 뭐 참고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제 그 학생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다 옛날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 아무튼 그래서 다 이미 공부를 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뭐 잠깐 자세히 보니까 이 미적분 2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제가 다른 기사에서 지난번 기사에서나 봤었는데는 극한부터가 미적분 2의 내용이었어요. 에잉? 그럼 미적분 1은 극한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 야, 그것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극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 아는 미적분, 미분, 적분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미적분 1은 뭐지? 아무튼 그리고 키아는 우리가 이제 아는 뭐 좌표 뭐죠? 뭐 벡터 나오고 여기서 행렬이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행렬은 공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렬은 알겠고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이제 그런 거 변환 같은 걸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교과 과정을 아직 자세히 보진 않아서 3차원 쪽 얘기는 3차원 좌표계 뭐 이런 거 배우나 봐요. 또 그런 건데 일단 벡터가 핵심이겠죠 아무래도 벡터랑 변환이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일찍 경험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 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인 거죠. 자,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등이라고 한 거 보니까 교육부만 있는 거진 않아요. 총대를 매셔야죠. 자,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다. 아유, 무슨 선택이야. 그냥 똑같이 해. 통합형 수용. 아유, 통합형 표현이 좋네요. 뭐라고, 핵일형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튼, 수능으로 추진된다. 이런 심화 수학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이렇게 불리나 봐요. 심화 수학이라고 불리는, 보면 선택해서 완전히 제외된다. 대박이죠. 개편방에 대해서 대한수학회가 일단 성명서를 작년에 부랴부랴 냈어요. 뭐 좋은 말로 곱게 말해서 이런 거지 명백한 수학교육 악화 방안 곱게 말해서 좀 험하게 얘기하면 좀 그 미쳤냐 약간 그런 강하게 그런 약간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어이구 이 죄송합니다 괜찮네요 그래도 뭐확 지워져도 뭐 어차피 삐끗거리는 거니까 자 어, 자, 이제 이 아까 학계 입장, 수학회 같은 학회 입장이 과한 게 아니다. 강하게 얘기한 게 과한 게 아니다. 사실은 뭐
강한 걸로는 더 강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 수학과 교수님 사실은 수학과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공계 교수님들은 사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의대는 좀 의대는 이공계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 펜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 스크롤 좀 됐어요. 그렇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공계 교수님 얘기를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 이공계 교수님들 치고는 학계 입장에 뭐랄까 유보적이거나 혹은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현 이 결정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너무 없다 그러면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어쨌든 드러내고 얘기하시는 분들,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 반발을 표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견을 표현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발 쪽이 많다는 거죠. 자, 이들은 한국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학 역량이 예전보다 저하된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하니까 학생 이제 대학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을 최근에 저보다 이제 좀 10년에서 15년, 20년 이런 친구들을 이제 가고 수업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랑 같이 수학을 하겠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죠. 뭐 잘했다고 한지는 제가 수학 성적표는 안 봤으니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 수학 교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아주 극한의 그 적은 샘플만 보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죠? 몇 년에 걸쳐서 뭐 거의 10년, 20년? 거에 걸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천 명 넘었나? 근데 이렇게 학생들을 마주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이게 무슨 그래프처럼 뭐 선형으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력이, 역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화 수학을 수능에서 배제하면 아주 그냥 내리꽂아라. 뭐 지금은 지금도 이렇게 이랬었는데 그냥 휙 이거냐라는 거죠. 이 글 말고 딴 글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찾아야 돼가지고 오늘은 얘기 못하겠고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얘기할 텐데 이건 정말 거의 음모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공계를 거의 아작낼 생각이냐. 바닥부터 기초부터 약간 그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팔로우하신 교수님입니다. 송영진 인하대 수학과 교수님에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본인 페이스북에도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최근에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아까 그 얘기하죠. 아까 이게 그 얘기가 교수님 얘기였군요. 송 교수님 얘기였군요. 대학 수학 학생들의 수학 능력, 학습 능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뭐 어렵다라는 그걸로 고등학교에서 아예 이거 빼는 거는 지금 목표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수학 교육. 여기서 수학 교육은 토탈 수학 교육입니다. 토탈 표현이 그렇네. 최종 근데 뭐 대학 대학을 최종 목적지로 볼까요? 대학을 하면 어쨌든 교육이라는 거의 일직선상, 연속 일직선상의 교육의 끝은 사실 대학이잖아요. 물론 대학 원도 있고 대학원에서도 석박도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 쳐봅시다. 뭐 그렇게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하면 진짜 끝이죠, 그죠? 석박까지 치면 더는 이제 뭐 박박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에 대한 이런 코스에 대한 수학 교육의 목표 지점을 지금 뭘로 생각하는 거냐, 그죠? 지금 낮추는 거라는 거, 낮추고 싶어 하는 거냐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높아. 일로 가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죠. 자, 미적분 2와 기하를 대학에서 처음 가르치는 여기서 재밌는 건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안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혹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수학 교육에 한해서 특히 라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공계통이 아니신 분들은 대체 당최 다 무슨 얘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경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과목이 있고 대학교 수학 과목이 있는데 거기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미적분투와 기하가 그 경계선에 있다고 했잖아요. 경계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하기에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건 인정해요.
예. 인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학 자체도 쉽지 않지만 얘네들은 특히나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해요. 그래서 온전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대학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 가르치는 거는 좋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하죠. 하는데 대학에서 하는 그 미적분과 기하는 또 나름대로 또 애환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쉬운 거 당연히 안 돼. 쉬울 수가 없죠, 그죠? 대학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대학에서도 어차피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 여거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텐데 이건 말고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적분과 기하에 한해서도 할 게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건 거죠. 대학에서 배울 미적분 기하도 산더미다. 산더미 너무 양으로만 얘기했나? 어렵다. 그랬는 거죠. 자, 그래서 교수님도 본인도 교육자시니까, 그래서 교육자로서 이런 말 하기가 안타깝다고 굉장히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씀이겠어요. 자, 자, 안타깝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의 한국 대학은 뭐죠? 면하게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야, 이게 저는 사실 여기가 음, 모르겠어요. 혹시 이 글을 저랑 같이 읽으시거나 전에 기사를 읽으셨던 분들은 이 문장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좀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세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안타깝다. 일단은 안타깝다. 작금의 세태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지만,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 같은데, 요즘의 대학은 그러니까 공부죠. 면학이라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 분위기가 아니다의 대상이 이 분위기에 휩싸이는 대상이 누군가. 이게 그래서 교수님들인 건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지 약간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학생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학생이 면학에 몰두할 수가 없다? 대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 야,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심지어 할 수 있었는데 어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 하니까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다 1학년 때 놀지 않나요?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놀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거는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다 1학년 때 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추측은 사실 수학과는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수학과는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도 얘기했나? 네. 뭐 차츰차츰 이제 제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 말씀드리면 네, 네, 서울대를 나갔는데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이제부터 대충 이제 막 검색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네. 언젠가는 제가 스스로 커밍아웃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어떤 인간인지.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정원이 5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50명이 되게 옛날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이 목소리가 젊어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이 50이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이네요. 자, 어쨌든 그 50명인데 50명 중에 한 반은 취업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이라고 그러죠. 보통 보험하고 뭐 증권 이런 쪽. 보험 쪽으로 꽤 많이 가요. 은근히 보험 쪽에는 계리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자격증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반 정도는 취업이 아니고 공부를 합니다. 계속 석박을 하는 거죠. 그렇고 저는 되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수학과라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때는 뭐 한 두세 명? 한 학번에? 아니 정도. 50명 중에 두세 명이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돼. 10%도 안 되죠. 뭐 그랬어요.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공부 쪽으로 가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서울대의 특정한 특수한 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다른 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더 취업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뭐 성적은 상관없고 그냥 분위기 그냥 열심히 하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였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나? 운동을 열심히 했나? 하여튼 근데 야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면학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가?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은 안타깝지만 이제 면학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애들이 좀 까놓고 얘기하면 애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뭐냐면은 경계선에 있는 이 분야들 요거 두 개, 이 경계선에 있는 분야를 대학으로 갖고 오면 그거는 그냥 폭망으로 가는 길이다. 왜냐 보세요. 엄격한 환경학습이 조성된 고등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담그고 그렇게 안 오면 어 대학은 지금 면학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거죠. 지금 더 어려운데 지금도 대학에서 배워야 돼. 이 경계선 수학 말고 대학 수학 자체도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난리인데 이것까지 더 온다고? 그건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냐? 약간 그런 절규가 막 느껴지는 네.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열불 터지겠어요. 터지시겠어요. 네. 자, 누군가는 교육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누구 탓이다 이런 하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30여 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대요. 꽤 오래되셨네요. 연배가 저랑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 뭐 의지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 뭔가 이렇게 뭐 큰 어떤 흐름 그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만 봐도 예전에는 그래도 큰 흐름이 면학이었는데 이제는 큰 흐름이 면학이 아니고 안면학인 것 같은 거죠. 면학이 아닌 무언가를 묘사하는 서술하는 단어는 없지만 취업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대학도 힘들다. 그래서 어 그래서 좀 고등학교에서도 좀 하서 와야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너무 또 예. 아무튼 그래서 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도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실제 이런 그 경계 수학을 제가 자꾸 경계 수학이라고 해서 웃기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경계 수학을 대학교에서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먼저 포함시켜서 하면은 학생의 수학 능력 중요합니다. 학생의 수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엄청납니다. 결과가. 2배 이상 무슨 저기 뭐죠? 샤의 3배 빠른 그런 거 2배 빠른 뭐 거의 그런 수학 그게 된다. 뉴 타입이 된다. 이거 너무 과했나? 근데 그런 거죠. 여성향은 성적이 낮았던 학생이 더 뛰어나는 그것도 좀 흥미롭네요. 원래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 뭐냐면 여기 나왔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배우는 게 이점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무슨 국어 준비하는 거 아닌데, 그죠? 제가 자꾸 뜯어서 읽는 거는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사실 뭐든 간에 저도 그런데 저도 이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뭐냐면은 제가 실은 어 우리 시절에는 올수죠. 그러니까 올 이오는 올입니다. 올수.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A, B, C 나오더라고요. 올 A. 제가 초, 중, 고 12년을 거쳐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어, 올 A를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학기에
모든 과목에 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니 왜 뭐 공부 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랄 수도 있는데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적이 공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부, 그런 거, 종이책, 이게 책 그런 거 말고, 체육. 네, 대표적으로. 체육. 제가 음악, 미술은 다 수였습니다. 참고로. 네, 참고로 하면 그런데. 어쨌든, 체육이 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네, 거의 미 이하예요. 좀 슬프지만,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체육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노력도 했었어요. 노력도 해서 뭐 우도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체육을 못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해봤는데 갑자기 해봤는데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어 사실 뭐든 간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에 연습을 안 해도 평균적으로 하는 능력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능력치보다 미달이에요. 저는 제 능력치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평균보다도 미치니까 평균으로 가든지 평균보다 잘하려면은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연습을 했을 리가 없죠. 네, 그냥 오직 공부 어디 갔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사실 공부조차도 연습을 많이 해야 뭐가 나오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갑자기 확 잘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왜 이 얘기하다 그 얘기하냐면은 지워야지. 지우기가 편하네요. 뭐냐면, 어, 저처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처럼 어, 딱 뭘 배웠을 때 초장부터 잘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뭘 딱 배우자마자 부르륵 하는 그 좋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좀 어떤 분들은 뭐 좀 다수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뭔가 그 어렵건 쉽건 뭐 상관없이 처음 배웠을 때 처음 뭔가 맞닥뜨렸을 때 잘 못하는 거죠. 잘 못하는 거죠. 성적이 안 좋은 거죠. 예, 하고 나서 그걸 공부를 했을때도 공부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시험을 본다든지 얼마나 아는지 확인해 보면 잘 모르는 거죠.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좋았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중엔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학생들 이렇게 그 하되 좀 갸우뚱한다든지 막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못 따라가겠습니다. 뭐 슬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로 요새는 다 MZ 세대들이라서 바로바로 얘기해요. 어,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제가 막 열심히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막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 이제 피드백이 왔을 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실망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못 가르쳐서 일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처음부터 그냥 막 혹은 한두 번 해서 그냥 뭐 다 된다면 이 세상에 뭐 사실 연습거리는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경험하고 이게 어렵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약간 그 생각의 씨앗을 심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인셉션. 제 인셉션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생각을 심는 거. 영화에서 나오죠. 이 시작하는 뜻인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잘 못했지만 다음에 한번 또 만나면 그때는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음에 만났을 때 더 뭔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이거 너무 어렵네. 못하겠다. 약간, 이게 이제 수포자 스타일인 거죠. 수포자의 테크트리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아쉽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이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목들한테 시간을 배분하다 보면은, 그 공부에 시간을 많이 못 썼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좀 연습을 좀 못해서 성적은 안 좋았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는 연습도 많이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자신감을 갖고 갈 건지
아니면 회피? 약간 두려움을 갖고 할 건지, 여기서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자신감 쪽으로 간 게 아닐까. 나 한번 해봤어, 그거.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나 그래도 한번 해본 사람이야. 하면서, 전보다는 덜 떨고, 전보다는 덜 어려워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음. 결국은 이게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너무 드립을 너무 많이 쳐서 그럼 어 어쨌든 한번 이 통과 의뢰를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네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옹호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심정이 이해는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풀어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경성 크리처. 잠깐 제가 좀 시간이 좀 모래한 것 같은데 오늘 1번밖에 얘기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아무튼 거의 끝났네요 기사들. 거의 끝났네. 자 그래서 경성 크리처 재밌습니다. 이거 제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재밌나? 하여튼 그렇고 자 교수님들이 이번 수능 개편에 대학교 수학 교육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혼란. 이거 혼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애들도 도대체 이제는 진짜 아직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리꽂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 최수영 교수님도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어요. 아마 제가 다음 녹음을 하면 이 교수님 얘기도 아마 올릴 것 같긴 해요. 가장 공유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수학은 하나 알아야 다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계적인 체계적인 학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다른 학문은 안 그런가? 다른 학문도 비슷하겠죠. 근데 굉장히 굉장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축된 대학 수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될 단계가 생략되면 어, A, B, C 이렇게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A 단계 다음에 그 경계 수학 B를 이렇게 띄워놓고 C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하도 슈카를 많이 봐서 약간 이런 그 말투가 슈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생략되면 대학 수학 교육엔 많은 낭비와 소모가 발생될 것이다. 씁쓸하죠. 음. 지금의 그 양상이 약간 제3자적인 관점. 저는 뭐 수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수학과 교수는 아니니까. 대학교에 뭔가 그런 거 걸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상아탑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교육부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3자라고 생각하면 제3자가 바라볼 때 이렇게 그 교육계, 교육계라는 건 이상하다. 그냥 정부라고 할까요? 아무튼, 정부. 그다음에 여기 수학계, 이렇게 제3자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사실 경계 수학이 어떤 존재라면 되게 미안해요. 경계 수학한테. 여기 뭐죠? 미적 2랑 기하라고 했던가? 경계 수학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은 서로 미루고 있어요. 네, 여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일로 넘어오면 이쪽이 낭비와 소모가 심하고, 이게 이쪽으로 넘으면 이쪽에서는 또 수포자 양상하고 사교육 늘어난다고 아우성이고, 굳이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서로 대타협을 해야 되나? 반반씩 합시다. 그래서 미적분 2는 여기서 하고 기하는 대학에서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청회 같은 거 해가지고 야, 너무 시끄럽다. 우리 좀 교통정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그냥 뭐 솔로몬의 지혜죠? 네, 아이 한 명 서로 엄마가 둘이면 반 나눠 가져라. 네, 그래서 거기서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엄마가 그 진짜 엄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 나눠 가져라 그러면 여기서 안 됩니다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게 어디가 될지 그죠? 예, 진짜 반 나눠 가질지 네, 뭐 어쨌든 이거 그냥 농담이고 가상 꾸며서 하는 얘기고 진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약간 저는 그냥 약간 제3자로 봤을 때 좀 그런 면에서 그냥 그동안에는 고등학교에서 맡았죠.
예, 경계 수학 그냥 우리가 시킬게 하면서 이렇게 맡아왔는데 이게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경계 수학 때문에 수능이 이게 뭐 공교육이 무너지고 무슨 사교육이 늘어나고 무슨 또 뭐 있지? 어쨌든 그럼 안 좋은 것들 수포자 생기고 그런 거냐? 이 경계 수학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큰 이유인 거냐? 이렇게 여기서 드러낼 정도로 라고 한다면 그렇게나? 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죠. 그죠? 왜냐면 수포자가 무슨 이거 두 과목 보고 전 수포자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도 이제 수십 년간 어쨌든 이걸 맡아왔잖아요. 경계 수학을. 이게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힘들다. 이제 너네가 좀 해라. 라고 이제 이쪽에다가, 원래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도 아니지 않냐. 엄밀하게 얘기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대체로 봤을 때 이게 쉬운 수학이, 그러니까 심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쉬운 게 아닌 건 분명하니, 결국은 이 고등학교까지 수학이 이 대중을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죠? 의무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질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아주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살 들고 그죠? 이 결정을 이번에 정부 결정을 하신 분들의 위원회 20명이 이과가 2명밖에 없었다고 아직은 여기 세상은 문과 세상인 걸로 그러니 미적분이 그렇게 필요한가? 기하? 하면서 뛰는 거죠. 벡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경계 수학 두 분이라면 그렇지만 미적분하고 투하고 기하. 자, 그래서 다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텍 포항공대 교수님이 대학에서는 사고력과 풍부한 응용력을 요하는 깊은 영역을 다뤄야 된다. 대학 수학이 출발점인 수학의 영역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쉽다. 결국 계속 이 경계 수학의 뭐랄까 존재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대학에서도 어차피 할 거예요. 대학에서도 할 건데 어, 그거에 있어서 대학 수학에서도 지금 보시는 대학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우리가 그거 경계 수학을 우리가 맞는 게 적절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 와서 해야 될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음, 깊은 영역. 근데 출발이 깊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출발은 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깊은 영역을 하려면 그 깊은 영역에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깊은 데를 이렇게 윙 하고 들어가려면 이 다이빙 보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부트스트랩 역할을 하는 이렇게 윙 하는 요런 이게 있어줘야 대학 와서 통 하고 탁 뛰어들 텐데 이게 없으니 윙 하면서 이렇게 못 뛰어드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 같아요. 왜 수학이 애들이 학력이 이게 영향력이 쭉 떨어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음 이건 입시까지 나와서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입시 얘기만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 일단 고등학교 초중고 수학이 온통 입시로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학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뭐 안 배운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의 그 토대 출발적인 수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 보니까 정승재 선생님 이제 수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천지 개벽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기교 그다음에 패턴 암기 이런 걸로 수학 푸는 건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 얘기는 사실 그간의 수학 입시 수학이 이거로 참 점철돼 있었다는 거죠. 음. 어,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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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철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을 배워서 와서 대학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 출발점이 잘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출발점이 엄청 뒤로 밀려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원래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씩 가야 되는데 출발점 자체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시 수학 야, 이런 그래서 밀리고 있는 판에 지금 아예 그냥 뭐 그냥 저 뒤로 가자는 얘기냐? 약간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시작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 너무 얘기를 오래 했어요. 거의 1시간 얘기. 네. 저는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얘기하다 보면. 자, 그래서 그렇고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제 생각, 네, 제 생각이 뭐 엄청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자 도식화 해보니까 약간 느껴지네요, 그죠? 이렇게 뭐냐면 이제 해외 사례들의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뭐 AP 미국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인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 배워야 될 거 일부인가 미리 좀 고등학교 때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뭐 캐큘러스, 뭐 프리캐큘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리니어 알지브라도 아마 선형대수도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애들한테 기회가 있고 실제로 그걸 하는 게 있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를 AP를 그러니까 선행을 뭐지 여기 심화 수학을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점도 받죠. 그리고 그거를 아마 뭐 아무래도 좋은 대학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는 그게 성적 그 과목을 듣고 성적이 좋은 게 아마 크게 어필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 중요할 거예요. 막 필수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정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뽑을 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걸 자유롭게 학생들이 듣고 시험도 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저도 뭐 제 아주 예전에 고등학교 해왔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그 운영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뭐 지금은 많이 줄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때 또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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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심하고 뭐 선택으로 하고 뭐 다 좋은데 지금 지금의 추세는 고등학생들의 많은 수가 이 공계로 갑니다. 많은 수가. 저도 요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 그래서 이공계로 많이 가는데 의대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인원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1년에 3천 명밖에 안 뽑는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과생 그러니까 어쨌든 이공계 쪽을 지망하는 지금은 이제 문이과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대학을 이공계 쪽으로 가야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다수 메이저 메이저 어저리티 어쨌든 대다수 이거라는 거죠. 대다수까지 너무 그런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한테 과연 이 경계 수학을 필수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필수는 아니지만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수학을 도전할지 입시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되게 불분명한 거죠.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아마 몇 년, 한 2년 뒤, 내년? 내후년부터 아마 이제 이 교육 체제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내후년부터, 내년부터구나.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이 수능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을 뭔가 바꾸거나 번복하기 힘들다면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요. 그렇고요.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건가?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뭐 혹시라도 저도 학부모지만, 정확히 이 학부모거든요. 이 대상된 학부모인데, 다행히 제 애는 아마 이과로 갈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혹시라도, 그땐, 그 학부모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앞으로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학부모가 학생들은 자기 아이인 학생한테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죠. 그죠? 예. 어쨌든 그게 어쨌든 이제 그 가능하다면, 예, 가능하다면 어쨌든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이한테. 그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이 결정하겠지만. 그랬을 때, 예. 이제 사실 입시라는 거가 사실은 가장 큰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 최근에 오늘은 이번 3번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만 얘기 더 하자면 어,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한 대학생이 본인이 지금 학기 중인데 시험 어떤 과목을 점수를 공부를 많이 하면 저 열심히 더 하면은 시간 더 써서 그 과목이 학점을 되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학과 공부보다는 그 실코딩, 그러니까 실제 코딩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외주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코딩을 해서 시간을 쓰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학점을 더 맞는 게 낫냐? 라고 계정, 개발자 게시판에 올렸어요. 개발자 커뮤니티에. 실제 일하시는 개발자가 있는 커뮤니티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세 명 정도의 우리 선배 개발자님들이, 현업 개발자분들이, 당연히 그 실제 코딩이지 어딜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었어요. 애들이 그 분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편달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게 딱 보면서 이게 아마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한 면학 분위기인가? 수학과는 아무튼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대학 와서도 벌써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대학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게 통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를 뭐로 생각하느냐? 음, 결국 이제 쉽게 하면 취업이죠. 취업이죠. 어.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취업이 더 중요할까요? 입시가 더 중요할까요? 예. 진짜 어렵다. 그죠? 대학교에서는 입시가 없잖아요. 대학생이 입시 뭐 대학원이요? 예. 뭐 그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취업이죠. 그죠? 그 다음 스테이지는 그 다음 관문은. 근데 고등학생한테 그 다음 관문은 취업은 아니죠. 예, 바로 앞에 보이는 관문도 아니죠. 그 뒤에는 있는 거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이 입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시에 최적화된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이건 뭐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그냥 저 얘기를 잠깐 그냥 웃자고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좀 반골 기질로 수학을 공부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수학 문제를 풀이를 안 보고 어떻게든 혼자서 풀어보려고 지지고 못 가다 보니까 정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목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랬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엄청 어려운 문제, 학교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도 혼자서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지적 유희인 것 같기도 해요.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막상 했더니 저도 현역 때 떨어졌거든요. 수학 되게 못 봤어요, 실제로 또. 그래서 이게 다 뭘까라고 해서 재수를 해서 가봤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수학은 암기라는 거예요. 제 철학에 정말 완전 와장창 깨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 그 친구들 따라서 저도 암기했더니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입시는 이런 거구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런 거가 있긴 했죠. 지금은 어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이 주제는 사실 고민이에요. 뭐냐면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입시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입시에서 이미 벗어나신 분들, 제가 보통 성인이라 부른 분들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공부하자,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는데, 어,
이게 지금 학생분들, 대학생도 거의 성인급이죠, 그죠? 근데 그 초중고 학생들한테 자 이제 입시에서 벗어난 수학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은 미친놈 아니야? 생각이 거의 그 이말년에서 이렇게 재수생이 이렇게 그 훈육하는 그 스토리 있거든요. 거의 그 느낌이죠. 보통 미친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느낌이죠. 한데 그렇긴 한데 그냥 약간 뭔가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음, 다른 나라도 아마 입시 자체를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아, 이제 이러면서 일본 얘기 좀 해야겠다. 일본 여행을 제가 이제 가는데, 간만에 여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료조사 같은 건데, 실은 현재 일본 대중 수학계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예, 갑니다. 그래서 서점 위주로 가겠지만, 그래서 가서 현재 일본 초중고 수학 교과서는 어떻게 생겼고, 참고서들은 어떻게 생겼고, 본고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대중수학 쪽 서적들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대학 서적도 봐야겠죠.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어,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 가능하면 초중고에서도 너무 입시에 안 치우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실,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뭐, 다 들으실지도 모를 정도인데, 아무튼, 네, 혹시 뭐 시간, 그냥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제 얘기는 그 비디오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오디오북처럼 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두 번째 얘기를, 못했네요. 일본 방문 얘기는 했고, 요건 얘기했고, 요거는 다음 시간 때,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2월, 2주, 다음 주로, 다음번으로,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했는데 50분이네요. 1시간 안 됐네. 자, 네. 어쨌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재는 다음에 아껴두기도 하고, 이번 소재는, 네,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